지옥에서 천국으로 탈북 여대생의 간증. 2023년 6월, 저는 마침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안긴 정현숙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이제 탈북 여대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한때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양예술대학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의 기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님이셨고 어머니 역시 평양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책은 상당한 존경과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도 비교적 윤택한 삶을 누렸고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남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예술적 재능을 살려 평양예술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아마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완전히 폐쇄적이고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평양에서는 특히 고위층이나 엘리트층 자녀들에게는 나름의 안락함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는 어느 날 아버지가 동료 교수들과의 술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 존경하던 선배 교수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 자리에서 북한 사회의 비효율성과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술 기운에 잠시 경계심을 늦추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작은 불평조차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한마디는 곧 당국에 보고되었고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숙청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숙청은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것을 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온 가족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처벌입니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신 부모님께 숙청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부모님은 고심 끝에 탈북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저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절망 속에서의 한 줄기 희망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에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압록강 인근 신의주로 향하는 여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압록강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경비대장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네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셨던 돈과 귀중품들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돈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경비대장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겨우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은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위험 속으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삶 역시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채 며칠도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족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절망감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북송은 곧 죽음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을 체포한 중국 공안 책임자는 저에게 다가와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족과 격리시켜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양예술대학 4학년이던 20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그 공안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번이나 그에게 욕을 보았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몸은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시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저의 고통 속에서 저희 가족은 결국 북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공안은 저를 그렇게 유린한 후 조선족 부자에게 돈을 받고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선족의 성노리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탐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저를 먼저 목욕시키더니 밖으로 나온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제 입술을 탐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제 몸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 두 가슴을 거칠게 빨고 젖꼭지를 깨물며 온몸을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음부에 입을 대고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도구,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밑에 눕고 저를 자신의 위에 올려놓아 관계를 하기도 했고 저를 세워놓고 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성에 굶주린 그 남자에게 저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도 몇 번, 밤에도 몇 번, 저는 그의 성노리개가 되어 그의 욕망을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영혼과 같았습니다. 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갔고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평양. 예술대학 학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포에 질린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옥 같던 나날 속에서도 저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희미한 희망, 언젠가 자유를 되찾겠다는 작은 불씨가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그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작정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넉나간 얼굴과 찢어진 옷차림을 보고는 한눈에 저의 상황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고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이해는 제가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넘고 낯선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들며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언제 붙잡혀 다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함께하는 다른 탈북민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6월 저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땅은 북한에서 그토록 꿈꾸던 그리고 중국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저는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유의 품에 안긴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이곳 자유의 땅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피땀 흘려 돈을 모았고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브로커를 통해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고 위험한 탈북 여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중국에서의 상처들은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은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 소중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가족처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제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